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여성들의 코리안 스킨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뷰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류 스타들처럼 우윳빛 피부를 만들어주는 화이트닝 제품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아시아 전역을 넘어 유럽과 아메리카 등 서구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검증이 되지 않는 한 해외 제품을 절대 사지 않는 일본 사람들도 한국 화장품의 구입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것이 일본에 처음 전파되었을 때 이후로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산 화장품은 10대 혹은 20대 등 젊은 여성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근래 들어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30대 이상 여성층에서도 한국산 화장품을 쓰고 있거나 쓸 의향이 있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국산 화장품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2020 한국 화장품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우리 화장품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일본 여성들은 10대가 무려 64%, 20대는 약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30대 이상 여성들도 48%에 달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층 사이에서도 한국산 화장품 소비가 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이어 다이아몬드는 중년층의 경우 1인당 소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매출이 늘어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한일 관계가 바닥이 안 보일 만큼 악화일로인 한편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역대 인기를 끌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한국산 화장품의 판매량의 증가가 모두 코로나 특수화 드라마 덕분만은 아닙니다. 제품 자체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화장품은 비슷한 가격대의 일본 제품과 비교해도 제품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효과도 훨씬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제품들은 일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신제품 출시가 많은 편인데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 사이에선 한국산은 트렌드 아이템이라는 입소문도 구입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틴트나 마스카라, 쿠션과 같은 특정 제품군만 팔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면 유형에 상관없이 일본에서도 구매로 이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국에서까지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올라가자 한때 아시아 시장을 휩쓸었던 일본 화장품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점유율을 잃어가는데 자국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 한때는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최근 몰락에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DHC라는 기업인데요. DHC는 한국을 안 좋게 비평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기 힘든 수준의 돈 없는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DHC 제품 사용은 날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불을 붙인 꼴이 된 것이죠. 더군다나 2019년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DHC는 2021년에 한국 진출 후 20년 만에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럼에도 DHC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거론하며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조센징 등 혐한 발언이 담긴 방송을 내보이는 논란을 만들어냈죠. 이 DHC 텔레비전이라는 채널은 2020년 당시 구독자가 77만 명에 달하는 채널이며 예전부터 매일 한국을 디스하는 방송 채널로 유명했습니다. 이 채널의 대표 콘텐츠 도라노문 뉴스의 고정 출연자를 보면 하쿠타 나오키, 오서나, 다케다 스네야스, 켄트 등 태반이 극단적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더불어 2018년 가을에는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아베 신조가 직접 게스트로 출연해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년도 말 자사의 홈페이지에 DHC의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 망언을 내뱉게 됩니다. 안 될 거야, 복권의 유래에 대해라는 게시글을 본인이 직접 쓴 것이죠. 안 될 거야, 복권은 DHC가 당해 10월부터 시작한 일종의 경품 이벤트인데 11월분 추첨을 알리는 공개 안내문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상품을 잘 포장하기 위해 유명한 탤런트를 계속적으로 기용하면서 그쪽에 엄청난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산토리 같은 회사들보다 훨씬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산토리의 광고에 출연하는 탤런트들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선 촌토리라고 비판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 DHC는 홍보 탤런트를 시작으로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 기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룹을 대표하는 회장 명의로 제일 및 기화자들을 차별하고 조선인과 산토리의 합성어인 촌토리라는 차별적 용어가 담긴 글을 당당하게 게시한 것입니다.
안내문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DHC의 상품은 사지 않겠다라는 해시태그가 검색어 2위에 올라오기도 했죠. 보통이라면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시 논란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난 상황에서도 안내문은 그대로 게재되어 있었고 DHC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죠. 또한 공영방송인 NHK가 취재에 나서자 요시다 회장은 NHK는 일본의 조선어 원흉이라거나 NHK는 간부와 아나운서 대부분이 한국계이다. 튀어나온 턱과 평평한 뒤통수로 한국계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등의 인종차별성 발언도 늘어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가 일반 소비자인 이른바 B2C 사업을 하는 기업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DHC의 이러한 행위가 용인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요시다 회장 때문인데요. 요시다 회장은 예전부터 각종 필화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대표적으로 2016년 회사 개업 중 회장 메시지로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일본인으로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비판을 하는 불순분자 제1집단입니다. 유사 일본인이라 불리는 일본인들이죠. 정치권, 아사히신문, NHK, TBS 같은 언론, 법조계, 연예계, 스포츠 분야에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는 그래도 영향력이 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정치권, 관료, 언론, 법조계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사이비 유사 일본인은 필요 없습니다. 모국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를 포함한 언론들은 헤이트 스피치, 즉 증오 발언이라며 요시다 회장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DHC와 거래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에서도 회장의 말에 대한 사과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고 결국 요시다 회장은 사죄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죄문을 제출하면서도 문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경위서 등의 설명문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죠. 이렇듯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일본 내에서 현재 DHC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DHC 또한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군에서도 일본 내에서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DHC 제품에 대한 보이콧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고가 지난달 30일 민관 공동으로 지역 브랜드 수제 캔맥주를 출시했습니다. 일본 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며 해외에까지 이름을 알리고 있는 관내 시모키타자와 지역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으로 합동 사업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작부터 말썽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모키타자와 카오스 맥주의 제조사가 한국과 제일교포에 대한 극단적 혐오 운동으로 악명 높은 화장품 기업인 DHC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이에 트위터를 비롯해 각종 SNS에서는 세타가야고 당국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트위터에는 시모키타자와의 DHC 맥주는 필요 없다.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습니다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세타가야고 당국은 누구라도 성별 등의 차이 또는 국적, 민족 등 다른 사람들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구 자치조례를 행정기관 스스로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죠. 관내 주민들과 시모키타자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혐한 발언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시민사회에서까지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힌 요시다 회장의 DHC와 제휴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DHC는 요즘 회장 한 명이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업 하나만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잘 나가는 한국에 대한 질투일까요? 다른 국가랑은 다르게 유독 일본에서만 베베꼬인 부류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어찌됐든 한국인으로서 DHC의 몰락을 기원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